반갑습니다. 네, 정말 아주 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악법, 우리 지금 22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번에 와서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간증을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혹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이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무신론자가 됐다가 29살 때 영의 눈을 뜨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30살 때 교수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얻어맞아가지고 31살 때부터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투병합니다. 지금까지 투병하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건강하게 만으로 60세 되는 때부터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요. 제가 오늘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악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동성애 타고난다. 만약에 동성애 타고났다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결국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동성결연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 미국 갤럽 조사입니다. 동성애가 타고나느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 옛날에는 동성애가 다 후천적이다. 근데 최근에 오면서 이 보면은 2000년대 오면서 비슷해지고 지금은 오히려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넘겨주시면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게 오히려 2배 가까이 됩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88%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의합니다. 후천적인 사람은 61%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타고났다면 동성결혼 막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 됐는데 연방대법원 그 판사 몇 명이 그렇게 해서 잘못했는 거 아닙니다.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의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사람 26%, 동성애가 후천적인 사람 2배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동성애 타고났다는 사람은 61%가 동성결혼 지지, 후천적인 사람은 64%가 반대.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이별로 보면은 20대, 30대는 동성결혼 지지, 그 다음에 50, 60, 70은 반대. 남자, 여자를 나누면 여성 20대가 몇 퍼센트가 찬성이냐? 77%가 동성결혼 지지. 그러니까 20대 여성, 젊은 여성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여성의 마음을 바꾸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럼 왜 우리나라는 선천적이라고 이렇게 덜 믿느냐? 제가 사실 2021년부터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뛰어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책을 적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짓에 이 책을 딱 적으면서 그 내용 안에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동성애 관련된 논문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책을 적었어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2014년에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네, 그 다음 2022년에 동성애 이전이다. 그러니까 계속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는 책을 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감사한 게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나 교수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저처럼 막 동성애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여론이 유지가 돼요. 반면에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나 교수들이 많아요. 왜?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합리적으로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성애가 왜 타고나는 것이 아니냐.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2명이서 여자 2명이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지요. 동성애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전이 되겠어요?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 다음 세대 넘어가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 근데 왜 외국에는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으냐? 동성애자인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이 보세요. 1993년도에 해마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썼는데 남성 동성애는 XQ28이라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냥 탑 그렇게 유명한 잡지에다가 남성 동성애는 XQ28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논문을 다 발표하면서 그 논문 머릿말에다가 뭐라고 되거든요. 이 결과는 99% 통계적으로 맞다. 그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대서 특필했습니다.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얻으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까지도 동성애 타고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해머가 주장한 XQ28을 조사해가지고 남성 동성애와 XQ28은 관련이 없다고 사이언스 발표합니다. 그 다음 2005년도에 해머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456명, 11명 해가지고 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Q28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7번, 8번, 10번 염색체에 있을 것 같다 하고 발표합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2010년도에 라이스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에 없다고 발표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1993년도에 해머가 XQ28이 있다고 그러고 6년이 사람 라이스가 없다고 그러고 2005년도에 해머 연구팀이 7번, 8번, 10번이 있다고 그러고 2010년도에 5년 뒤어서 7번, 8번, 10번이 없다. 전쟁입니다. 전쟁. 학문을 사용한, 과학을 사용한 전쟁.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네. 저쪽하고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객관적인 것 같아도 이걸 갖고 싸워요. 그 다음 2012년에 23,000명을 했어요. 갑자기 숫자가 늘었죠.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했어요. 과학적 테크닉이 발달하니까 23,000명을 하니까 동성애 유전자 없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2019년도에는 48만 명을 조사해가지고 사이언스 발표했어요. 동성애 유전자 없다. XQ28도 관계없다. 자, 그렇게 발표하면서 그 논문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 5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다. 자, 여기서 5개의 유전자 변이는 뭐냐 하면은 일반인도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동성애자들도 그걸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동성애자들이 그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성애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유전자는 우울증, 정신분열증, ADHD, 그러니까 정신질환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개가 동성애 형체에 미치는 것은 1%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 동성애 유전이라는 사람은 또 뭐라 그럴까? 5개가 있으니까 유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질병의 경우를 봅니다. 다른 질병, 우울증은 102개, 정신분열증 108개, 당뇨병은 143개, 고혈압 수백 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일반인도 요거 있는데 그 병을 가진 사람은 그게 좀 더 많이 갖고 있다. 확률적으로. 자, 그래서 아까 동성애 뭐 5개, 그거는 그것 때문에 유전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좋은 증거가 뭐냐?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왜 좋은 증거냐?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으니까 두 사람은 100%. 유전자 100%.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 유전자 있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란쌍둥이는 같은 엄마 뱃속에 자랍니다. 그러니까 뭐 호르몬이나 모든 선천적 영향을 동일하고 해요. 그러니까 선천적 영향도 똑같고 유전자도 똑같고. 그럼 정말 타고났다면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자들이 동시에 안 돼야 됩니다. 자, 2000년 이후로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 제일 많이 조사할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를 보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 10%. 유전자도 같고 모든 영향이 똑같은데 10명당 1명이 그리고 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후천적 영향도 같고 선천적 영향도 같고 그러니까 20% 안에는 후천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 영향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약을 하면 동성애 유전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는 뭐냐면
특정한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있으면 동성애하고 그게 없으면 안 하고 그런 유전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간접적. 왜? 우리는 부모로부터 성격도 몸도 타고납니다. 부모를 닮은 몸과 성격을 갖고 태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살인. 살인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다혈질의 성격, 근육질의 몸. 다혈질의 성격과 근육질의 몸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살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성격이나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09년도에 5개 유전자들이가 이상하게 그 동성애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그것이 어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결론이 뭐냐?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성애했다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직도 지식인들 중에도 동성애 타고났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 일에 뛰어든 이유가 2007년 차별금지법을 막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했고요. 보면은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고요.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은 뭐냐?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의 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물학적 남자인데 마음으로 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성별 정체성은 여자가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올해 이제 이번 국회에 2개가 있죠. 2026년에 손솔과 정춘생. 그러니까 손솔하고 정춘생 다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 아까 제가 말했죠. 젊은 여성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금 차별금 냈고요. 제가 성별 정체성이 뭐냐? 자기 성별 인식이고요. 트랜스젠더는 뭐냐? 자기 생물학성과 반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생각하면 트랜스젠더입니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트랜스젠더. 자, 그러면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한다는 말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이 생각하면 야, 트랜스젠더도 불쌍하니까 차별받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사,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갈 때 막으면 차별입니다. 보답 넘겼어요. 자, 실제로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21년 6월 달에 그 미국 LA 한인타운에 최대 찜질방 거기 위스파에 이 사람이 남자죠.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여자 목욕탕에 나처럼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옷을 다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성들이. 거기에 목욕하는 여성들이 놀래가 뛰어나가가지고 그 찜질방 주인한테 그랬어요. 왜 여탕에다가 남자를 넣었느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그 찜질방 주인이 뭐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본인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고담 등했어요. 요것도 스포츠 경기들 보면은 이쪽 남자는 트랜스젠더는 원래 남자였다가 여자가 됐어요. 물론 이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해도 사춘기가 지나서 하면 남자 뼈, 남자 근육이 있어요. 남자 뼈하고 남자 근육이 있는 사람하고 여자분들 누가 이래요? 당연히 여자가 지죠. 고담 등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수영 선수입니다. 수영 선수인데 이 사람이 원래 남자 선수였어요. 2019년도 11월 달까지 남자 선수. 그때는 한 400등 했어요. 400등. 근데 이 사람이 호르몬 치료하면서 나는 여성 호르몬 치료하면서